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또 시장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힘내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봐도 괜찮은지 상황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손여로 팀장님 모셔봤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실적 기대에 부응할까? 최근에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저희가 현대글로비스도 어제 마침 다뤄봤고 오늘은 현대오토에버인데 1분기 양호한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난 대박의 실적은 아닌 것 같지만 양호하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지 실적 전망 배경 들어볼게요. 네, 우선 현대오토웨어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네트워크 장비 도소매업이나 전자 시스템 설계 및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관리나 운영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AI, 구독 경제, 자율주행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구독 경제랑 자율주행 분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증권사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외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리포트 내용을 살짝 보면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략 사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은 현대 MS소프트나 현대 오트론 등 이런 관계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서 운영 능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서는 차량 소프트웨어 확대 적용 아니면 현대차 그룹의 차량 소프트웨어 통합 및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 4분기도 양호하게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는 이제 구독형 사업인 이제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독형 사업으로 해서 매출 비중 확대를 될 건데 이제 구독형 사업이라는 것은 좀 핫하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좀 안정적인 꾸준한 매출처럼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오늘은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지만 이번 주에 좀 아쉬운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포트 발행 대비해서 외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다.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어제 오후장부터 갑자기 이 현대차 관련해서 계약을 맺은 바 혹은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 올랐어요. 그게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의 출장길에 나서면서 무언가의 계약 소식을 들고 오지 않을까. 전기차 공장 부지를 탐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출장길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현대차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좀 투심이 악화돼 있었는데 이런 정의선 회장의 해외 출장 어느 정도 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계기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제죠. 그제 출국을 하셨고 뉴욕의 오토쇼 2022에 방문을 하기로 하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외적인 부분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단일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좀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돌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우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미국 방문한 김에 미국의 부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2021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2년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2021년은 좀 고급 차량들 G90 라인의 그런 판매 실적으로 좀 호조를 보였다고 하면은 2022년 어떠한 이런 피크아웃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의선 회장 어떠한 변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의 글로벌 차량들의 어떤 현황,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우리 이런 생산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를 통해서 투자되는 자금과 이를 통해서 산출될 수 있는 캐파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차 그룹들의 좀 실적 향상세 이런 폭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현대 관련 종목도 좀 유의하게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쇼를 위해서 참석을 위해 출국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투자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 삽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맞거니와 사실 자동차가 지금은 전기차 수준까지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이란 성장 동력을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갖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한 줄 평 의견 주시죠. 네, 좀 첫 번째 한 줄 평부터 좀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좀 부담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헷. 죄송합니다. 예, 부담감이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2018년에도 부각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대장급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부품 관련 종목들부터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5대 메가테크 이제 자율주행을 넣었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줄 것인데 아직은 좀 명확한 맥점 결 이런 것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대장급 종목부터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토에벌 필두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 부품 관련 종목들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지만 우선은 현대 오토에버부터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거의 6주 넘게 우상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발목 정도 담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매수가는 제가 12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해왔고 성장주 관점이고 추세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잡고서 손절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계기가 오면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노린다면은 대장격을 노려보자. 그래서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라고 하며 현대오토에버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채팅방이 난리예요. 아니 언제적 유행어입니까? 옛날 개그 복학생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안 사시는데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라고요? 띠동갑이라고 하는 게 시청자분들 분란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오늘 손현우 팀장님 보면서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고에탄올도 된다고요? 오늘 MH 에탄올의 주가 급등이 큽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요 사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꼽은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이슈길래 오늘 시장이 시작할 때 강하게 움직였을까? 그 점이 알고 싶어서 이슈를 꼽아봤어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에서는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는 그 뉴스 때문이었는데 고에탄올 휘발유가 그냥 에탄올 휘발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허용하는 것인지 그 점을 알아야겠죠. 네, 우선 저도 이제 먼저 종목을 봤을 때는 순환매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수해볼까라고 판단됐었는데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뒤따라 나오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고요. 오늘 뉴욕 시장 정기장 마감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너무나도 비싸진 휘발유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에탄올이 이제 15% 이상 함유된 고함유 휘발유 판매를 금하는 연방 규정을 올 여름 한해서 한시적으로 좀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오늘 에탄올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고온의 스모그 환경 오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15% 이상의 에탄올을 포유한 휘발유 판매를 좀 금지를 했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먼저 나오고 부정적인 뉴스가 뒤에 따라 나오고 있고 이 내용을 뒤에서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우리는 좀 이런 에탄올 관련 종목들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보시고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요 에탄올 함유가 높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이게 가연되면서 환경 오염이 심화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워낙 최근에 이 정유 가격이 오르면서 유가가 오르면서 안 되겠다. 일시적으로는 이 고에탄올 휘발유도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미국에서 이 뉴스가 나오자 국내에서 MH 에탄올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 외 다른 에탄올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도 이제 단순하게 이런 15% 이상의 에탄올을 판매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 오염에 대한 리스크가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MH 에탄올도 상한가 부근에 잠깐 갔을 뿐 지금 점진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고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현재 30여 개 주에 2,300여 개에서 에탄올 15% 이상의 휘발유를 판매 중인데 이번 조치로 사실상 갤런당 10센트가량의 이득은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의 주유소가 15만 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15% 이상의 에탄올 함유 휘발유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들 그리고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들도 적고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5% 이상 에탄올을 팔기 위해서는 구매를 하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15% 이상의 휘발유를 사서 팔지 않아도 되고 그냥 기존에 팔고 있던 휘발유 그대로 팔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재무 가치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로 인해서의 주가 상승은 이미 나타났고 지금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고점에 몰려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따라서 이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 외에 MH 에탄올의 다른 걸 보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이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에탄올주에 대해서 우리가 MH 에탄올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키워드가 있는지 투자 의견이라기보다는 오늘 시장의 이 급등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줄 평 주시죠. 대응 전략이라고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줄 평 굉장히 좀 평이하게 준비했습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수소차를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슈가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상한가 구지도 못하고 외인과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 관점은 좀 단기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에탄올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수소차와도 좀 엮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바로 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선 한 템포는 쉬시고 이 수소차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지원금이 도시별로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수소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한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고 현 정부에서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어떤 시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런 정책을 전후로 맥점을 잡아보시기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MH 에탄올을 오늘의 이슈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차 이슈로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나이 이야기하면서 채팅방에 종목보다 이 나이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뱀띠인 걸 아시거든요. 근데 손여루 팀장님 때문에 77년생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중간인 84로 협상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 나이를 올리십니까?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갑내기지만 또 각자의 다른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다르죠. 네,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모화학입니다. 유상증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코스모화학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장 마감하고 41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 주당 0.12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도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유증의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투자해봐도 될 만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고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채무 상환 자금은 아니고 시설 투자 자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를 계열사를 두고 있는 2차 전지 및 화학 관련 수혜를 얻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우선 유무상 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를 같은 날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지 않고서 조금 차이를 둔 것은 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뺨 한 대를 살짝 때렸는데 사탕을 천천히 물려준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지냈을 때는 뺨도 때리면서 사탕을 물려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 증자에 대한 배정 기준일과 무상 증자에 대한 배정 기준일이 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뺨은 한 대 때렸지만 나중에 맥점을 잡고서 오히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채무 상환 자금이 아니고 시설 투자 자금이고 그 내용을 보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2023년 이후로도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유상증자 내용이 나왔지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타이의 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이에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에코프로벤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했고요. 발표한 날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밀리다가 그 다음날 바로 10% 넘는 급등을 쏟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 이제는 물량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단가가 낮아지니 무언가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금 더 싸게 더 살 수 있어? 그럼 에코프로빔 땡큐지 하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코스모화학은 빠진다라는 거예요. 둘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우선 뭐 기대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 좀 어렵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짧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동일하게 코스모학과 에코프로비엠은 공통점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이고 유상증자 기준과 무상증자 기준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모학보다 유상증자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에 따른 이제 주가 가치의 희석 비율이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상증자 비율이 300%라는 점이죠. 코스모학 같은 경우 12%지만 에코프로비엠은 300%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 10%씩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주가 부양에 대한 체감이 좀 덜해질 수 있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무상증자 기준자까지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주가가 거의 3분의 1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46만 원, 45만 원까지 거래되는 에코프로비엠이 나중에 10만 원, 15만 원대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것도 있고 업종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기준도 있고 확실히 코스모화학에 비해서는 실적 향상 그리고 주가 탄력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다른 것이 이 두 종목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로만 보면 무상증자 비율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시설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나타낼까에 대한 기대치도 다르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과 다르게 코스모화학이 오늘 장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뜯어보면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시설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나온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시장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걸고 이 코스모화학에 기대를 걸어도 괜찮겠습니까? 투자 의견 주시죠. 네, 한 줄 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송 PD 대비 임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도 첫 번째 한 줄 평이 조금 빵 터졌으면 세 번째로 강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좀 빠르게 내용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앞서 근데 이 송 말씀드렸듯이 PD가 무슨 뜻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어떤 종목이나 이런 주제를 이제 작가님, 앵커님이 선정해서 저한테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제가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맥점을 잡을 기회가 반드시 있어서 혹시라도 제 이 입김이 언제 발휘될지 모르겠지만 5월 중순과 6월 중순 사이에 맥점이 잡힐 때 제가 한 종목은 찔러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그만큼 뭐 약간 영향력이 좀 있어질 것이다. 물론 제 이 입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은 없는 걸로 기본적으로 하고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분란이 큰 걸로 봐서는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현재가 우선 코스모화학이 저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셀, 그다음에 소부장 다음에 폐배터리가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화학이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하기 때문에 현재 셀 업체들 부각되고 있고 소부장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그 뒤는 폐배터리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 투자로 인해서 재무 가치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유상증자 비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난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접근해도 좋겠는데 혹시 난 정말 저점에서 사는 게 좋아, 난 맥점에서 사는 게 좋아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5월 중순 이제 유상증자 기준이 지나고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그 직전 그 타이밍을 좀 노려보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제가 매수가를 13,5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유상증자 권리락을 고려한 자금이고요. 현재가로는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도 접근 가능하고 손절가는 제가 유상증자 권리락 반영된 금액으로 12,000원을 잡아왔는데 약 13,000원 부근이고요. 이건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은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유상증자 권리락 기준으로 16,000원인데 현재가 기준으로는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여로 팀장님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분명히 이 종목을 공략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한 5, 6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손 PD님 한번 모셔서 아이템으로 코스모화학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입김이 있겠죠? 제가 다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 팀장님과 함께 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